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50년대 전반 한미 간의 환율 협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5년 8월의 환율 합의가 1950년대 후반의 전반적 경제정책 기조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경제 안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1950년대는 1960년대에 대비하면 하나의 시기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기 연구자들이 분류하였듯이 1956년까지의 재건기와 1957년 이후의 안정모색기라는 두 시기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경제지표가 1956년 또는 1957년을 기점으로 다른 추세를 보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서울 도매물가지수인데 1956년부터 상승률이 꺾이더니 1957년, 1959년간에는 정체에 가까운 상황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생산지수도 1954년에서 1956년과 1957년에서 1960년간의 증가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1954년에서 1956년간은 연간 21%, 1957년에서 1960년간은 연간 9%로 증가율이 반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 즉 1957년부터 확연히 드러나는 경제 안정화로의 전환은 수요 측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가 상승률 하락과 제조업 생산 증가율 하락이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었거나 실제로 감소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즉 공급 측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 경제의 변화를 가져온 수요 측 요인은 바로 정부의 정책 전환, 즉 팽창 정책에서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7년부터 미국과의 협의하에 강력한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주로 통화 증발로 메워왔던 재정 적자의 폭을 줄임으로써, 즉 균형 재정을 달성함으로써 통화량 증가를 막아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 발행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는 1956년경부터 정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 통화량과 그것의 증감 원인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순대상금은 한국은행의 정부에 대한 대상금에서 정부 예금을 뺀 금액이고, 국채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가리킵니다. 이 둘은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 요청한 금액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인데 1955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1956년경부터 정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정부는 1956년경부터 안정화로 돌아서고 1957년부터는 강력한 안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던 것일까요? 1955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후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 3년간 낮은 성장률을 감수해가면서 인플레이션을 0에 가깝도록 유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 고도 성장기를 보더라도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기라면 연 10%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감내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1957년의 정책 전환은 그해 1월에 환율 합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부흥부 장관 김현철과 미국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스는 1달러당 500환의 환율을 1957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대신에 합동경제위원회에서의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재정 통화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각서를 서명 교환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은 환율 유지, 미국은 경제 안정화라는 가장 원하는 바를 얻은 합의였습니다. 협상의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0년 8월 29일 한국 외무장관설이 조정환은 주한미대사 월터 다울링에게 공식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1955년 8월 환율 합의에서는 1달러당 500환의 환율을 1956년 9월까지 유지하는 대신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 25%를 넘게 되면 그 비율만큼
환율을 자동 갱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3개월마다 1955년 9월 또는 환율을 갱신한 때의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25%를 넘길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갱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제안서는 한국 경제에서 단기적인 물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3개월 갱신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달러당 500환의 환율을 1957년 말까지 15개월간 유지하도록 한다면 균형 재정을 추구할 것이며 신용 통화 정책도 물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 맞출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경제에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을 늘 우려하였으며 균형 재정을 통한 통화 증발 억제가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제안서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환율 유지를 얻기 위해 미국 측이 원하는 경제 안정화를 묶음으로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과 경제조정관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을 워싱턴에 알리면서 기본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율 현실화를 경제 문제 해결의 출발점 또는 주요 요소로 보았던 한국전쟁 직후의 시각에서 환율을 경제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쪽으로 한국 주재 미국 원조 관련 기구들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서를 보낸 8월 말에서 한미 간의 합의가 이뤄진 다음해 1월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1956년 9월에 서울 도매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3개월의 시간을 번 셈이었습니다. 환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56년 12월 말 부흥부 장관 김현철을 대표로 한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해서였습니다. 한국 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절단은 1월 3일부터 미국 경제 당국자들과 회담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재무부 차관으로서 협상단에 참여했던 천병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책무는 고위층의 제일 관심사인 500대 1 환율 유지 사항 뿐이었다. 500대 1 환율 유지 문제는 국내에서도 많은 파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미국 정부 당국을 설득시키는 데도 무리가 많았다. 국무성과 재무성 관리들과 수차에 걸친 접촉 끝에 드디어 우리 주장이 관철되어 향후 1년, 즉 1957년 말까지 500대 1 환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1월 23일 워싱턴에서 쌍방이 서명까지 하였으니 일단 나의 면목이 섰다. 사절단의 활동 중 미국 측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1957년 1월 17일의 회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회담이라기보다는 한국 측 제안을 미국 측이 일부 수정해서 받아들이면서 환담을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국무부 극동 담당 차관부 로버트스는 1956년 동안의 한국의 재정 안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1달러당 500한의 환율을 1957년까지 유지하도록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물론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무부 차관 천병구는 회고담에서 미국 측을 설득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이미 환율 유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환율 유지에 난색을 표했다면 그것은 한국 측의 안정화 실행 약속을 더 끌어내기 위한 전술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미국 측은 경제 안정화 정책 실시와 관련하여 합동경제위원회가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조항을 합의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1957년부터 재정금융안정계획이 한미 간의 협의하에 입안 실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50년대 후반 공정환율 유지를 위해 경제 안정화 정책이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환율 유지가 한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높게 위치하게 된 결과 경제 안정화 정책이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후반 강력한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공정환율은 유지될 수 있었지만 공정환율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정환율이 형해화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